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 다뤄볼 학교는 G스트입니다. G스트엔 어떤 학생이 합격하는지 그리고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년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보내면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고 어떤 등급이 합격했는지를 경험으로 느끼면서 올해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붙을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이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QR코드에 접속하셔서 V하다 홈페이지를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원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70명이나 늘었고요. 학교장 추천 20명, 고른기회 1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200명 정도 선발하던 학교에서 100명이 증가한 건 엄청난 증가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과 이공계 특성화 인재 수급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경쟁률이 다소 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면접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로 탐구 보고서를 만드는 학생들, 본인의 지식이 아님에도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가짜 생계부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 진짜 알고 있어? 를 증명하는 면접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단 G스트만의 문제가 아닌 2027학년도의 모든 대학교에서 저는 면접의 실제 비중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도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류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소서 문항이 크게 축소되고 글자 수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말 필요 없고 정말 너를 소개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소개 글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가이드를 영상 후반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면접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10월 15일 날 1차 발표고요. 바로 일주일 뒤에 면접입니다. 근데 G스트를 쓰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능 최저나 정시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활동을 정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하는 체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도 영상 후반부 면접에 이야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최근 3년간 일반고 비율은 59.7%입니다. 또한 2025학년도 등록자 분석 기사에서는 일반고 출신이 약 40.7%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G스트에는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목고가 어디 분포하고 있고 과학고는 어디를 지원을 많이 하는지 또 일반고는 몇 명이 합격하는지 정밀하게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지원 자격을 보면서 경쟁자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공식 모집 요강상 학교 유형 제한이 거의 없어서 일반고,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 등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학생들 중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고 친구들은 어디에 지원시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에만 지원을 보통 합니다. 특히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목고 비율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사실상 일반고 계열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많이 지원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제가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고른기회 전형에 많이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통로다. 일반 전형은 일반고도 붙지만 과고, 영재 학교와 같이 경쟁해야 되는 전형이다. 특기자는 학교의 유형보다는 실적의 강도가 핵심이고요. 만약 고른기회 조건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고른기회 지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날 연서 접수 마감 기준 후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장 같은 경우는 17대 1 정도, 특목자사 과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은 15대 1 정도, 연구 발명 실적이 중요한 특기자의 경우는 19대 1 정도입니다. 고른 기회의 경우는 100명 이하의 학교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많고, 그래서 내신 등급이 다른 전형보다 범위가 넓어서 경쟁률도 22대 1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형에서 특목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은 몇 등급대가 많냐라고 물으신다면, 과고 영재고는 일반고처럼 1.xx, 2.xx 등급을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내 경쟁이 훨씬 세고요. 일반고 1등급 때처럼 해석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G스트 일반 전형은 현재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뿐 아니라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자 자격자, G스트 과학 영재 선발 인정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 유형이 다양한 학생들을 한 전형에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자사 기준으로는 2점대에서 4점대 안쪽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숫자 자체보다는 수학과학, 과목의 강도, 연구나 탐구 이력, 면접 대응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기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내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G스트가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에서 직접 예시로 든 우수성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창업, 특허, R&E, 연구죠, 올림피아드, 전국 단위 대회 성적 등입니다. 또 특기자 전형은 최종 합격자 선정을 특기종합평가 10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몇 등급이 합격했는지 보다는 무엇을 실제로 해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이 아주 높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결과물이 분명하면 지원하고 합격시킵니다.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라도 특기 실적이 약하면 내신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그간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느꼈고요. 반대로 내신이 다소 아쉬워도 올림피아드나 강한 연구, 소프트웨어 결과물, 특허, 발명, 전국 단위 수상 같은 것이 선명하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를 걸어도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고끼리 싸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등급 이내 학생들입니다. 내신으로 방어하는 구간입니다. 세특에 수학과학에 관련된 탐구 내용이 많고 이를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무난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대 추천형 고려대 학추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연고 중복 합격에서 G스트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이고요. 또한 이 정도면 수능 최저 유무에 따라서 또 카이스트에도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원 추천은 별 2개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1.4등급에서 1.6등급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가장 실질적인 주력 지원 구간입니다. 수학과학을 잘하고 생기부 역량도 뛰어나고 3년간 한 분야에 꾸준한 면모가 있거나 확장된 경우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은 성균관, 한양대 공대와 함께 붙는 구간으로 단순 전과목 평균보다 수학과학 관련 서류의 질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내가 무엇을 배웠냐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7등급에서 1.9등급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서류와 면접으로 증명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4배수, 5배수 등 배수 끝자락에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냐보다 무엇을 배웠는지 어필해야 되고요. 수학과학, 생기부, 면접, 자소서까지 완벽한 박자가 맞춰져야 합니다. 이 구간은 건동홍을 바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G스트를 붙는다면 고민할 것 없이 G스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0등급에서 2.3등급 구간입니다. 일단 써보는 겁니다. 수시 6장에 G스트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애초에 학교가 2명 이내에 추천합니다. 때문에 내신만 2.0등급이지 실력은 그 위인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수준, 수학, 과학, 생기부, 면접, 자소서까지 이 6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고교 수준이 낮은 일반 평반고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학교를 뛰어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합격시켰던 G스트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입학팀은 학생부에 자세히 안 적힌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설명해 창의적 문제 해결 모습이 드러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활동이 많다 보다는 한 활동을 내가 왜 했고 무엇을 바꿨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정 관심 분야를 오래 밀고 간 학생입니다. 예시로는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고교 생활 전반에서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했고 다른 교과와 어떻게 융합했고 학교 수업에서 부족했던 호기심을 어떻게 스스로 채웠는지를 자소서 전 항목에 구체적으로 연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합격자 생기부는 활동 개수보다 한 분야를 깊게 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G스트에 왜 와야 하는지 분명한 학생입니다. 입학팀에서는 G스트에서 하고 싶은 공부, 연구실, 향후 학업 계획까지 연결해 진학 열의를 보여준 사례를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반대로 G스트와 무관한 전공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대학 중심 서사를 쓰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배운 점과 성장이 탐구 활동에서 보이느냐입니다. 입학팀은 탐구 주제와 과정만 적고 왜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본인 역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서류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즉, 합격자형 생기부에서는 탐구의 동기, 시행착오, 해석, 후속 질문까지 보여주는 쪽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학 1등급이 많았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물론 수강자 수가 부족해서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학과학은 1등급으로 형성된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만약 내가 G스트를 써도 되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대학 라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스트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스트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 즉 생기부 기반 면접입니다. 또한 15분 내외로 상당히 깁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 및 지원 동기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약 7문항 정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형은 1단계가 6배수, 학교장 추천 전형은 5배수, 고른 기회 5배수를 선발하는 이유와 면접이 50%나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에 적힌 활동을 진짜 본인이 했는지, 그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 뭘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그 경험이 교과 학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G스트에 왜 지원했는지, 앞으로 무엇 하고 싶은지, 이 정도입니다.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의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 중에서 수학, 과학, 활동 설명해 보아라. 그 활동이 직접 설계하거나 바꾼 부분이 있느냐?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과 개념과 연결되어 있냐? 그리고 세특에 이런 것들 적혀 있는데 이거 원리 뭐였어? 가 있고요. 또 이제 메인 문제기도 하죠. 많은 친구들이 걱정하는 문제들. 성적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보완 과정을 설명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뭐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다른 거 말고 나였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 크게 어렵지 않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게 질문해서 학생이 얼마나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좁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게 되지만, 이렇게 넓게 물어보신다면 학생의 역량이 얼마나 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질과 깊이감을 살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특기자의 경우는 특기 증빙 자료와 자기소개서 내용 관련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자의 특기 역량과 영재성, 본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 소프트웨어, 발명, 대회,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너가 직접 한 부분이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그 방법을 썼는지를 깊게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보이시는 이렇게 6개의 답변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스트 자기소개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신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부족하거나 나열식 생기부인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올해 글자 수가 축소되었어요. 3문항 3100자에서 1문항 1800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로 진로를 선택한 결정적 계기와 그 과정에서 GIST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향후 GIST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 1800자를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자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면요,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타이트하고 짧게 4구간으로 나눠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진로를 선택한 결정적 계기를 써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과학이 좋았다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문제의식이 진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이 궁금했고 왜 과학기술 분야로 생각이 굳어졌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 그 과정에서 라는 말 보이시나요? 많이 놓치는 부분들인데요. 문항은 결정적 계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같이 묻고 있어요. 즉, 계기 이후에 어떤 탐구를 더했는지, 어떤 과목 동아리 연구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막연하게 흥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전했는지, 이걸 써줘야 다음 문단인 GIST를 선택한 이유가 설득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문단은 GIST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초과학 중심,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왜 다른 대학이 아니라 GIST여야만 하는지, GIST와 본인의 장점이 얼마나 조화롭고 잘 맞는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학교 홍보가 아니고요. 내 경험과 GIST의 특성이 맞물리는 구조로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GIST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계획인데요. 어떤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지, 학부에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은지, 연구, 프로젝트, 융합학습을 어떻게 해 나갈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인류에 기여하겠다 이런 추상적이고 거창한 말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공부하고 싶고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요 정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기자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특기에 따라서 자소서 방향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T는 단순히 입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생의 탐구 과정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도 성적표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부 전체를 함께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GIST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우리 GIST 합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